창문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습니다. 어머니가 피아노 장난감으로 동요를 연주해주곤 했는데 이때 동네 피아노 학원이 생겨서 어머니한테 이 말을 했다 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엔 욕심과 집중력이 엄청났던 창모는 하루에 3-4시간씩 피아노만 쳤다 합니다. 피아노는 창모가 좋아하는 악기인 동시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도구이기도 했는데요. 덕소란 조그만 동네에서 피아노 하나는 기깔나게 치니까 부모님, 선생님은 물론이고 이웃들도 항상 믿음을 줬다죠. 이런 환경 아래에서 자란 창모는 초6까지 클래식 연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 음악쌤이 창모가 클래식만 하는 게 안타까웠나봐요. 세상엔 다양한 음악이 있는데 클래식 하나에만 꽂혔으니깐요. 그래서 창모한테 클래식 말고도 뉴에이지, 가요도 들려줬죠. 이때 창모는 힙합이란 아예 다른 장르도 접합니다. TV에서 다듀, 주석 같은 래퍼들 보고서 자기도 모르게 힙합에 깊게 빠지는데요. 특히 소리바다에서 주석이 힙합 뮤직을 듣고 마음속에 큰 울림을 느꼈다죠. 뭐 본격적으로 래퍼가 되고 싶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냥 힙합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에 마이크를 사서 가사를 쓰고 랩을 녹음했다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어머닌 얘가 그냥 취미로 하나보다 싶었대요. 그렇게 16살이 된 창모, 명확한 진로를 정해야 할 시간이 왔죠. 근데 창모 딴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요. 음악계에 계속 남고 싶긴 한데 지금까지 해온 클래식은 하기 싫었대요.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었다죠. 그래서 작곡이 가능한 재즈와 클래식을 병행합니다. 동시에 힙합 활동도 꾸준했는데요. 루페란 랩네임으로 대남역 크루에서 활동했고 아이언, 랩몬도 여기 소속이었죠. 고등학교 땐 밴드부에 들어가서 피아노를 쳤는데 이때 서태지한테 빠집니다. 이는 나중에 창모의 음악성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죠. 그리고 19이 돼서는 일리네어 스텝 모집 공고를 보고 바로 데모 테이프 보냈는데 아니 이걸 또 합격해서 피아노 세션으로 잠깐 활동합니다. 이때 덕화는 창모랑 같이 일하면서 진짜 마음에 쏙 들었나봐요. 19밖에 안 되는데 계속 뭔가 하려고 하는 게 느껴졌다죠. 그래서 일리네어 단체곡에 피아노 세션으로 넣어줬다 합니다. 또 한 번은 창모한테 가서 이쪽 일에 재능 있는 것 같다고 래퍼가 돼보는 걸 권유했죠. 하지만 창모한테 있어서 힙합은 어디까지나 취미였기 때문에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래도 힙합에 대해선 진지하게 생각한 만큼 19 인생 첫 믹스테이프를 내는데요. 내 속에 안게 나는 덕소고 3학년 12반고 창모라 해 뭐하고 있어 내 악수받아 비록 그때 고3에는 없겠지만 그리고 우리 창모에게도 입시의 계절이 옵니다. 버클리 음대 피아노 전공을 목표로 했는데요. 이곳 커리큘럼은 딱 창모가 원하던 거였고 미국이랑 큰 물은 그의 심장을 뛰게 했죠. 그래서 국내 대학엔 딱히 관심이 없었대요. 그렇게 창모는 버클리 음대에 2번 지원해서 2번 모두 합격하는데요. 근데 이상하죠. 한 번 합격이면 합격이지 굳이 왜 2번이나 지원했을까요? 일반 가정에서 자란 창모는 어마무시한 버클리 음대 학비를 차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절대적으로 장학생이 돼야 했지만 2번 모두 그러지 못했던 거죠. 창모는 이 당시의 감정을 믹스테이프를 통해 밝히기도 했는데요. 입시 아픔을 진하게 겪은 뒤 창모도 그래 이쯤 하면 됐다 해서 입시를 때려치고 힙합에 몰빵합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창모가 입시 준비하면서 만든 믹스테이프들이 힙합씬에서 큰 주목을 받은 거죠. 이렇게 언더루키로 급부상한 창모는 데뷔 싱글을 발매함과 동시에 망합니다. 그니까 20살 창모의 패기와 신선함은 좋았지만 믹스테이프이 음악적으로 뛰어나서 떴다? 이건 또 아니었대요. 씬에서의 주목이 한순간에 사라지자 창모는 다음 앨범 작업 내내 두려웠다 합니다. 역시 난 안 될 놈인가? 다음 앨범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뒤집어놨죠. 창모는 시작과 동시에 슬럼프가 찾아와서 정말 고통스러웠다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절망감만 느끼진 않았대요. 실패를 통해서 퀄리티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금 당장 앨범을 내자는 생각을 접고 주구장창 연습만 했다 합니다. 완곡은 아니지만 하루에 2-3곡씩 무려 2년 동안 연습만 했죠. 그렇게 내공을 쌓은 창모는 오로지 자력으로 만든 앨범을 발표하는데요. 나의 집안에서 처음 다른 나라 가본 장한 놈 돈 벌 시간 기억을 하냐고 진짜 해는 부럽고에서 이 앨범은 앰비션 합류의 도화선이 됐죠. 일리네온 창모가 슬럼프를 떨쳐내고 끝내 양질의 앨범을 드랍한 걸 높이 사서 덕한 창모를 집으로 불러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급한 마음이 있었대요. 신부의 반응은 참 좋은데 그게 돈으로 이어지지 않아서였죠. 그래서 새로 준비하는 앨범은 큰 거 노리고 작업했다 합니다. 이게 돈이 안 되면 이젠 그냥 포기하겠다면서요. 하지만 대박 쳤습니다. 5살 때부터 나는 피아노를 쳤어. 형제였지 베토벤부터 모차르트 바우 쇼팽 내 인생엔 없지 그래
속에서 한이 가득 차있어 넓은 가슴에 곧 떠날 부자 너를 못 가져 너를 못 안어 그댄 변함없이 아주 너무나도 아름다워. 녹음, 작사, 작곡, 믹싱, 마스터링까지 창모 본인이 모두 전담해서 딱 10만원으로 만든 앨범인데요. 이 10만원도 앨범 커버 만들어준 작가님 밥값이었다 합니다. 앨범에 고향 덕소를 나와 서울살이를 하는 창모의 고뇌와 성장 이런 걸 가사에 잘 녹이면서 창모 본인만의 음악 바운더리를 형성했죠. 하지만 빈번한 오토튠 사용은 점차 대중들 입방아에 오르는데요. 창모는 자기가 싱잉에 약해서 쓴 것 뿐인데 대중들 반응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대요. 트래비스가 따라한 거냐, 기계음 없으면 못하냐, 오토튠 떡칠 그만해라 이렇게 오토튠 사용에 부정적이었죠. 그렇게 논란은 눈덩이 마냥 불었는데요. 근데 창모는 그냥 실력 하나로 댓글창 아닥시킵니다. 공대 힙합 fuck your train 요즘 한다 자라 덕수 train 바가지 머리 래퍼 get it sure 한다 자라 없대냐 old school fam 나를 뺐냐 all work 그래도 덕수 너무 나를 헐헐 나는 기억처럼 쉽게 말해 all one 숫자만 가득한 후면정은 turn up 평생 내가 써버려버린 노래 비하면 노래 내버린 내 세금이 더해 점처럼 대신 박아 부러진 톤에 죽어도 너 당해 외쳐보라 뭐 씨발 알다시피 내 주시는 리 현재적인 시 신축 아파 트윗 도덕형이 말리 수채 트윗 대구마여 민손 버릇 25 자, 이제 논란거리는 사라졌으니까 창모 첫 정규를 준비하는데요. 창모 최애 아티스트 카네가 26세 첫 정규를 냈기 때문에 본인도 그에 맞춰서 내고 싶었다 합니다. 창모가 22살 때부터 나중에 첫 정규 내면 이거 넣어야지 했던 것들로 트랙을 꾸리는데요. 그래서 확실히 어떤 창모의 풋풋함과 성숙함을 동시에 맛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앨범으로 창모는 정상을 밟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반 작업실에 막차 끊긴 시간 지금 딱 과여 그분 집 밑에 있어요 엄마 음수석을 안 쓰나 망아리 파는 게임이 지난 내 인생은 걸었고 내 값을 두르면 전혀 하나 보는 선택 여전히 씹어 퉁기는 백 예중 곧 못 보냈어도 큰 세계엔 꼭 보내자 제발 우리 아들 꿈만큼은 꼭 창모는 이 앨범을 원래 믹스테이프로 내려 했대요. 또 메테오도 타이틀이 아니었다죠. 그니까 이 앨범은 애초에 상업적인 걸 아예 생각 안 하고 만든 건데요. 근데 일리네어 멤버들이 창모를 뜯어말려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죠. 이 앨범의 성공은 창모가 20살에 세웠던 목표들을 대부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음악으로 돈도 많이 벌고 유명세도 타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죠. 하지만 뭔가 자긴 초심 잃은 기분이었대요. 언제나 본능을 따라서 전진해왔는데 언젠가부터 보장된 길만 가는 자신을 보면서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내려가겠다 결심하죠. 그렇기에 조용한 평창동에 집을 구하고 거기에 아예 작업실을 차립니다. 그리고 창모 역대 최고의 앨범이 나오죠. 앨범 제목이 독특하죠. 언더그라운드와 락스타는 공존할 수 없는 단어잖아요. 창모는 자기가 언더래퍼와 락스타 그 경계에 있는 것 같다 생각한대요. 그래서 이 앨범에 두 요소를 다 넣었죠. 먼저 언더적인 요소는 피처링 진의 언더래퍼들만 불렀던 겁니다. 365 릿을 시작으로 파사딕, 지빈, 릴김치, 조레인, 듀티를 넣었죠. 그리고 창모 개인적으론 마지막 트랙에 의미를 뒀는데요. 인생 첫 믹스테이프의 후속곡을 20대 마지막 앨범에 장식한 거죠. 왜 20대 마지막인진 아시겠죠? 자, 그럼 락스타적 요소는 뭐냐? 그건 태지, 비비안 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사에서 그냥 머니 스웩을 볼 수 있죠. 항상 돈을 갈구해왔던 창모가 이제야 제대로 돈 자랑 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앨범이 락스타 그 자체인데요. 앨범의 트랩, UK 드릴, 싱잉 다 포함되어 있고 노리그레이스는 얼터너티브로 뽑았죠. 그런 면에서 창모가 카니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국힙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운드를 한 앨범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거든요. 근데 오버에서 이런 실험 정신을 보여줄 수 있단 게 바로 창모가 신에서 리스펙 받는 이유죠. 정상급 위치에 섰는데도 잠시 멈춰 뒤돌아 볼 줄 알고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이 갖춰져 있단 거. 이건 비단 창모만이 아니라 훗날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할 마인드라고 생각됩니다.